저 할아버지 또 왔어요. 매일 저러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돈도 이상하고 냄새도 나고 어디서 주워오는 거 아니에요? 야, 그냥 넘기지 마. 치매 어르신이 밖에서 돈 주워다는 거면 그게 문제야. 당장 지점장한테 보고해. 어르신 어서 오세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여기 입금해줘요. 저 할아버지 또 왔어요. 신입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매일 저러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돈도 이상하고 냄새도 나고 어디서 주워오는 거 아니에요? 김 과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그냥 넘기지 마. 치매 어르신이 밖에서 돈 주워다 넣는 거면 그게 문제야. 당장 지점장한테 보고해. 강원도 정선. 산 아래 작은 읍내에 은행 하나가 있었습니다. 직원 5명, 창구 3개, 오후만 되면 팔이 날리는 시골 은행. 그 은행에 근무 6개월 차 신입 은행원이 있었습니다. 25살 이수빈. 서울 본점 발령을 기다리다 정선으로 밀려난 아직 명찰이 어색한 새내기였죠. 그런 그녀에게도 이런 손님은 처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은행 셔터가 올라가고 자동문 센서가 켜지는 바로 그 순간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구부정한 등,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있는 낡은 점퍼, 고무신 끝이 닳아서 발가락 모양이 비쳤습니다. 머리카락은 누렇게 바랬고 볼은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거지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은행 구조를 외우고 있다는 듯 곧장 번호표 기계 앞으로 걸어갔어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았어요. 등이 구부정해서 의자 등받이에 닿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보였어요. 왼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3개뿐이었어요. 검지와 중지가 2번째 마디부터 없었습니다. 남은 손가락 사이에 구겨진 돈이 쥐어져 있었죠. 수비는 자동문 너머를 힐끗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보호자도 기다리는 차도 따라온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번 고객님, 1번 창구로 오세요. 수빈이 마이크를 눌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창구로 걸어오는데 고무신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끄적, 끄적. 할아버지의 턱이 창구 카운터에 거의 닿을 만큼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수빈을 올려다봤어요. 조용하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점퍼 안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빨간 표지. 모서리가 해져서 속 종이가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왼손에 쥐고 있던 돈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000원짜리 2장, 500원 동전 1개, 100원 동전 5개, 3,000원. 1,000원짜리 한 장에는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김치 국물 같았습니다. 다른 한 장은 여러 번 접혔다 펴진 자국이 선명했고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동전 사이사이에 까만 때가 끼어 있었어요. 수비는 입금 전표와 볼펜을 밀어줬습니다. 할아버지가 펜을 쥐었어요. 세 손가락으로 느릿느릿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비는 그 사이 통장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모니터에 계좌 정보가 떴어요. 예금주 박순남. 할아버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수빈의 시선이 잔액 칸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잔액이 이상했습니다. 23만 4천 원. 아니,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거래 내역을 스크롤했습니다. 3천 원, 3천 원, 3천 원, 3천 원. 화면을 내려도 끝이 없었습니다. 같은 숫자가 2,000줄 넘게 빼곡히 찍혀 있었어요. 수빈은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자리씩 천천히. 2,000일이면 5년이 넘습니다. 누군가 5년 넘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00원씩 입금한 거예요. 수빈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기운 자국 있는 낡은 점퍼, 다른 고무신, 손가락 3개뿐인 왼손, 그리고 예금주 박순남. 이 할아버지는 대체 누구한테, 왜 5년 넘게 3,000원을 넣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태백산맥 끝자락, 산과 산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읍내. 버스가 하루 4번 들어오고 읍내 끝에서 끝까지 걸어도 20분이면 다 돌아봅니다. 거기에 은행이 하나 있었어요. 정선읍 한가운데 2층짜리 건물. 간판 글씨가 반쯤 바랬고 유리문에는 적금 특판 안내 포스터가 3년째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5명. 창구 3개 중 하나는 늘 닫혀 있었어요. 오후 2시만 넘으면 손님이 뚝 끊기는 그런 은행이었습니다. 저는 이수빈. 서울에서 공채로 입사했습니다. 본점 배치를 기대했는데 발령지를 열어본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정선. 동기들은 서울, 강남, 여의도, 판교. 저만 기차를 3번 갈아타고 와야 하는 곳에 떨어졌습니다. 첫 출근 날 버스에서 내리는데 공기가 달랐어요. 서울 같은 매연 냄새가 아니라 나무 냄새, 흙 냄새. 은행 문을 열었을 때 김태호 과장이 저를 봤습니다. 52살. 정선 지점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한 분이었어요. 아, 신입? 서울서 왔어? 네, 이수빈입니다. 여기 바쁜데 아니야. 적응하기 좋을 거야. 김 과장의 말투에는 여기서 뭘 배우겠냐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1년만 버티면 서울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출근해서 셔터 올리고 컴퓨터 켜고 창구 유리 닫고 9시에 문을 엽니다. 보통 첫 손님은 9시 10분쯤 오세요. 읍내 할머니가 연금 찾으러 오시거나 5일장 상인분이 잔돈 바꾸러 오시거나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9시 한 기사님이 셔터를 올렸어요. 청원경찰 한상철 기사. 63살. 정선 토박이에 이 은행에서만 15년째 근무하신 분이었습니다. 셔터가 덜컹 올라가고 자동문 센서에 불이 들어왔어요. 저는 모니터를 켜고 마감 잔고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센서가 삐하고 울렸습니다. 9시 정각이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등이 심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점퍼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있는 색이 바랜 카키색. 고무신을 끌고 걸었어요. 끄적, 끄적. 정적을 깨는 건 그 소리뿐이었습니다. 한 기사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봤습니다. 김 과장도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곧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았어요. 등이 구부정해서 의자 등받이에 닿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왼손 손가락이 3개뿐이었습니다. 1번 고객님, 제가 마이크를 눌렀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왔습니다. 점퍼 안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빨간 표지, 모서리가 해진 통장, 그리고 구겨진 1,000원짜리 2장, 동전 여러 개를 카운터 위에 놓았습니다. 세어보니 3,000원이었어요. 입금이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표를 밀어드렸어요. 세 손가락으로 펜을 쥐고 느릿느릿 글씨를 썼습니다. 저는 통장 바코드를 찍었어요. 모니터에 정보가 떴습니다. 예금주 박순남. 할아버지 이름은 아닌 것 같았어요. 부인분이려나 하고 넘겼습니다. 입금 처리를 했어요. 칙. 통장의 내역이 찍혔습니다. 다 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두 손으로 아니 세 손가락과 온전한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쥐었습니다. 인쇄된 부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숫자를 확인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읽는 것 같았어요. 숫자 말고 다른 무언가를. 할아버지는 통장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꾹 잠갔습니다. 돌아섰어요. 고개 한번 숙이고 자동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끄적, 끄적. 고무신 소리만 남았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작은 뒷모습이 아침 햇살 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아직 박순남 계좌가 떠 있었어요. 3,000원 입금. 뭐야, 3,000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넘겼어요. 어르신이 부인 통장에 넣으시는 거겠지. 시골에선 흔한 일이지. 내일은 안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할아버지는 다음 날도 오셨습니다. 9시 정각. 셔터가 올라가고 자동문 센서가 켜지는 바로 그 순간 들어오셨어요.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점퍼, 고무신, 구부정한 등.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고 제 창구로 와서 3,000원을 올려놓고 전표를 쓰고 통장을 받아 한참 들여다보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3,000원. 어제와 똑같았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돈이었어요. 어느 날은 1,000원짜리 3장이었는데 한 장에 검은 기름때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동전뿐이었어요. 100원짜리 30개. 카운터 위에 동전이 쏟아졌습니다. 몇 개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할아버지가 허리를 구부려 하니 원래 구부정한 등을 더 구부려서 의자 밑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세 손가락으로 동전을 하나하나 집었어요. 한 개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100원짜리 30개. 세어보니 딱 3,000원이었어요. 남는 것도 모자란 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동전은 까맣게 변색돼 있었고 어떤 동전은 끈적끈적한 게 묻어 있었습니다. 자판기 밑에서 주운 것 같은 동전, 배수구 근처에서 긁어낸 것 같은 동전. 79살 할아버지가 이걸 어디서 모은 걸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거래 내역을 훑어봤습니다. 무심코 마우스를 내렸어요. 3,000원, 3,000원.
3,000원 같은 숫자가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없었어요. 한 줄, 두 줄, 10줄, 100줄. 저는 멈췄습니다. 2,000줄이 넘었어요. 2001. 5년 넘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00원.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예금주 이름을 다시 봤어요. 박순남. 이 사람은 누구지? 할아버지 이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부인? 자식? 왜 예금주 본인이 안 오고 할아버지가 매일 오시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입금자명 칸이 눈에 들어왔어요. 보통은 입금하는 사람 이름을 쓰잖아요. 홍길동, 김철수 뭐 그런 거. 그런데 할아버지가 쓴 입금자명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삐뚤삐뚤한 글씨. 뭐라고 쓴 건지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대해 볼까 하다가 뒤에서 김 과장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빈 씨, 저 할아버지 또 온 거야? 네, 과장님. 매일 오시네. 3,000원씩. 김 과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 과장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냄새도 나고 돈도 이상하고 주워오는 거 아니야? 밖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2주일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오셨어요. 9시 정각. 오차가 없었습니다.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은행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거래를 발견하면 보고해야 해요. 특히 고령 고객이 반복적으로 소액을 입금하는 경우 치매금융 사기 대포 통장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과장이 제 옆자리로 의자를 끌고 왔어요. 수빈 씨, 네. 저 할아버지 건 생각해 봤어? 뭐요? 뭐야. 매일 3,000원씩 남의 이름 통장에 넣잖아. 예금주도 안 오고 돈 상태도 이상하고. 김 과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치매 아닐까? 저는 멈칫했어요. 치매요? 생각해봐.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 반복하는 거 치매 초기 증상이야. 밖에서 돈 주워다 넣는 거면 문제되고. 김 과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예금주 박순남, 본인 확인도 안 된 상태야. 이거 나중에 문제되면 누구 책임이겠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수빈 씨 담당 창구잖아. 보고 안 하면 수빈 씨 책임이야. 김 과장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등 뒤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박순남 계좌. 3,000원, 3,000원, 3,000원. 2,000줄이 넘는 입금 내역. 김 과장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규정대로라면 보고가 맞습니다. 고령 고객, 반복 소액, 예금주 본인 미확인. 체크리스트에 전부 해당됐어요. 그런데 왜 손이 안 움직이는 걸까요? 할아버지의 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창구 앞에 서서 저를 올려다보던 그 눈. 뭔가를 숨기는 눈이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깊고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듯한 눈. 아침마다 어김없이 와서 3,000원을 놓고 전표에 글씨를 쓰고 통장을 한참 들여다보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가시는 그 모습. 치매 환자의 행동이 아닌 것 같았어요. 너무 의도적이었습니다. 너무 정확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느낌일 뿐이었습니다. 느낌으로 규정을 어길 수는 없었어요. 저는 보고 화면을 열어봤습니다. 이상 거래 보고 양식, 거래 유형, 계좌번호, 의심 사유,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계좌번호를 치려는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보고를 하면 조사가 들어갑니다. 본점에서 사람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었죠. 79살 어르신이.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빈칸은 비어 있었어요. 한 글자도 치지 못했습니다. 그 주 월요일 아침 조회였습니다. 지점장 오정국, 58살. 정선 지점에서만 25년째인 분이었어요. 이 은행에 살아있는 역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본점에서 고령 고객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점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특히 치매 의심 고객의 반복 거래, 대리 입금, 예금주 본인 미확인 건 전수 점검하세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당 사항 있으면 이번 주 내로 보고해 주세요. 네. 일제히 대답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고령 고객, 반복 거래, 예금주 본인 미확인, 전부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직원들이 흩어졌어요. 요즘 어르신들 노리는 사기가 많대. 치매 걸리면 본인도 모르게 돈 빠지는 거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들 사이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김 과장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수빈 씨 들었지? 이번 주 내로 보고하래. 네. 그 할아버지 건 이번에 넣어. 안 그러면 나중에 감사해서 걸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김 과장 말이 맞았어요. 규정이 그랬습니다. 보고 화면을 다시 열었어요. 이상 거래 보고 빈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래 유형 반복 소액 입금, 계좌번호 박순남, 의심 사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의심 사유. 뭐라고 써야 하지? 고령 고객이 매일 3,000원을 입금함. 치매 의심.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손이 안 움직였어요. 오후 9시 아니 아침 9시.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보고 화면은 아직 열려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창구 앞에 서서 3,000원을 올려놓고 전표에 글씨를 쓰고 저는 기계처럼 입금 처리를 했습니다. 통장을 건넸어요. 할아버지가 두 손으로 받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 돈을 확인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통장 너머 누군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끄적, 끄적. 고무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보고 화면이 아직 열려 있었어요. 빈칸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제출 버튼 위에 커서가 멈췄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오늘도 제출하지 못했어요. 3주째였습니다. 보고 화면은 매일 열었다가 매일 닫았어요. 빈칸은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이 점점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수빈 씨, 아직도 안 넣었어? 아직이요. 뭘 망설이는 거야? 규정이잖아.
맞았어요. 규정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들어오시는 할아버지를 보면 자꾸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9시 정각. 변함없이 점퍼는 어제와 같았고 고무신은 더 달아 있었습니다. 창구 앞에 서서 3,000원을 올려놓으셨어요. 오늘 돈은 동전뿐이었습니다. 50원짜리도 섞여 있었어요. 50원짜리 10개, 100원짜리 20개, 1,000원짜리 없음. 그 동전들을 세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세는 동안 가만히 기다리셨어요. 눈을 내리깔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어보니 딱 3,000원이었어요. 남는 것도 모자란 것도 없었습니다. 전표를 건넸어요. 할아버지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세 손가락으로 느릿느릿. 저는 그 사이 창구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6개월 차 신입은행원. 서울 발령만 기다리던 새내기. 규정대로라면 보고가 맞습니다. 보고를 하면 조사가 들어와요. 본점에서 사람이 내려옵니다. 할아버지가 불려갈 수도 있어요. 79살 손가락 3개뿐인 어르신이. 저는 입금 처리를 했습니다. 통장을 건넸어요. 할아버지가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 오늘도 똑같았어요. 숫자를 보는 눈이 아니라 숫자 넘어 누군가를 보는 눈. 할아버지가 돌아서서 나가셨습니다. 자동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보고 화면을 다시 열었습니다. 빈칸, 빈칸, 빈칸. 한 글자도 치지 못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고는 나중에,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저 할아버지가 왜 매일 오시는지 알고 싶었어요. 박순남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3,000원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신고 대신 직접 알아보기로 했어요. 퇴근길. 저는 평소와 다른 길로 걸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선 5일장 날이었어요. 이날과 6일에 장이 서는 강원도에서 손꼽히는 전통시장. 읍내가 그나마 북적이는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장터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들 사이로 할머니들이 콩나물을 팔고 할아버지들이 산나물 묶음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부침개 냄새, 순대 찌는 김 사과 상자 위에 앉아 막걸리 드시는 어르신. 저는 장터 끝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왜 그 길로 갔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골목을 돌았을 때였습니다. 쓰레기 집화장 앞. 고물상 간판이 반쯤 떨어진 건물 옆에 누군가가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등이 심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카키색 점퍼, 다른 고무신,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쓰레기 더미 사이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왼손 세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집어 올렸어요. 빈 소주병이었습니다. 옆에 놓인 마대자루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빈 캔을 집었어요. 캔에 남은 액체가 손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마대자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손을 뻗었어요. 폐지 더미를 뒤적였습니다. 신문지, 택배 상자, 광고 전단지. 할아버지는 쓸만한 것만 골라서 한쪽에 쌓아 놓았습니다. 저는 골목 입구에 서서 발을 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왼손이 보였습니다. 세 손가락,
검지와 중지가 없는 왼손. 그 손으로 빈 병을 짚고 캔을 줍고 폐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3,000원. 매일 아침 카운터 위에 올려놓던 그 돈. 구겨진 1,000원짜리. 기름때 묻은 동전. 끈적끈적한 100원짜리.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주워온 것도 아니었어요. 직접 번 돈이었습니다. 빈 병 팔고 폐지 팔아서 만든 3,000원. 79살. 손가락 3개뿐인 손으로 매일, 매일, 매일 저는 골목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마대자루를 등에 지려는데 무거웠어요. 비틀거렸습니다. 한 발 물러서더니 다시 힘을 줘서 마대를 올렸어요. 구부정한 등이 더 구부러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끄적끄적 아니 마대 끄는 소리가 더 컸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저는 부르려고 했어요. 할아버지 하고 소리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부르면 창피해 하실 것 같았어요. 들키면 내일부터 안 오실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정선 읍내 위로 산 그림자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골목벽에 기댄 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구부정한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여서, 마대자루보다 작아 보여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쓰레기 집화장 앞에 쪼그려 앉아 세 손가락으로 빈 병을 줍던 할아버지, 마대자루를 등에 지고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가던 모습. 저는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왜 매일 3,000원일까? 왜 하필 3,000원? 2,000원도 아니고 5,000원도 아니고 딱 3,000원. 그리고 박순남은 누구지? 왜 본인이 안 오지? 바쁜 건가? 아니면 저는 더 생각하기가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지점장실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점장 오정국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빈 씨,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지점장이 안경 너머로 저를 봤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지점장님, 고령 고객 점검 관련해서요. 뭔데요? 확인하고 싶은 계좌가 하나 있어서요. 상세 정보 열람 승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계좌? 예금주 박순남이요. 고령 고객이 매일 단독으로 입금하고 있어서 점검 차원에서 확인하려고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점장이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착각이었을까요? 알겠어요. 승인 넣어둘게요. 확인되면 보고해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점장실을 나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와서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움직여 박순남 계좌를 열었습니다. 상세 정보 화면이 떴어요. 거래네요. 3,000원, 3,000원, 3,000원.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쭉 올렸어요. 처음이 보일 때까지. 가장 오래된 입금네요. 6년 전이었습니다. 6년 전 어느 날부터 매일 3,000원. 2,000일이 넘는 입금.
총액 약 640만 원. 빈 병과 폐지로 모은 돈.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입금자명 칸. 보통 입금자 이름이 찍히는 칸. 저는 첫 번째 줄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남아 오늘 날씨 좋다. 두 번째 줄. 순남아 텃밭에 고추 심었어. 세 번째 줄. 순남아 오늘 국 끓여 먹었다. 네 번째 줄. 순남아 약 먹었지. 다섯 번째 줄. 순남아 보고 싶다.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내렸어요. 순남아 오늘 눈 온다. 순남아 허리 좀 아프다. 순남아 당신 좋아하던 꽃 폈어. 순남아 오늘도 왔다. 순남아 영감 잘 있어. 2000줄. 2000줄이 전부 순남아로 시작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건 입금자명이 아니었어요. 편지였습니다. 매일 3,000원과 함께 쓰는 한 줄짜리 편지. 순남아에게 보내는 편지. 저는 상세 정보에서 예금주 박순남의 기본 정보를 확인했어요. 생년월일 1948년. 그리고 계좌 비고란에 작은 글씨. 예금주 사망 확인. 유족 요청에 의해 계좌 유지. 사망. 예금주 사망. 순남 씨가 이미 돌아가셨구나.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내의 통장에 매일 3,000원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를 써서 6년 동안 2,000일 넘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날 점심 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군의 매점에 앉아 멍하니 국 그릇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서 같은 말이 맴돌았습니다. 순남아 보고 싶다. 순남아 보고 싶다. 순남아 보고 싶다. 삐뚤한 글씨. 세 손가락으로 쓴 글씨. 매일 3,000원과 함께. 저는 오후에 조심스럽게 과거 기록을 더 찾아봤어요. 비고란에 있던 정보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박순남. 할아버지의 아내였어요. 6년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름. 박종수. 79살. 직업란에는 무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광어. 탄광. 정선은 탄광 마을이었습니다. 한때 석탄이 검은 금이던 시절 정선 읍내 곳곳에 광부들이 바글거렸다고 해요. 지금은 대부분 폐광됐지만 할아버지의 왼손, 손가락 2개가 없는 왼손, 탄광 사고였구나.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됐어요. 탄광 광부였던 할아버지, 사고로 손가락을 잃고 아내 순남 씨와 함께 정선에서 살아오셨겠죠. 가난했을 겁니다. 탄광이 문 닫고 나면 할 일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 속에서 둘이 함께 3,000원씩 모았던 거예요. 이 통장에 매일 3,000원. 왜 3,000원이었을까?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치며 생각했어요. 3,000원. 3,000원이면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하루에 3,000원씩 모으면 한 달에 9만 원. 1년에 100만 원 조금 넘어요.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을까? 다음 날 아침 9시.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저는 평소처럼 입금 처리를 했습니다. 전표를 받았어요. 입금자명 칸. 순남아 오늘 바람 분다.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내한테 오늘 날씨를 알려주고 계신 거였어요. 살아계실 때 매일 하시던 말을 이제는 통장에 쓰고 계신 거였습니다. 통장을 건넸어요.
할아버지가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그 눈빛, 저는 이제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통장에서 보고 계신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순남 씨를 보고 계신 거였어요. 통장 너머에 아내가 있는 것처럼.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셨어요. 끄적, 끄적. 고무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 통장은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우체통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순남 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넣는 우체통. 답장은 오지 않는 우체통. 그래도 매일 편지를 넣는 우체통. 3,000원은 편지를 붙이는 우표값이었습니다. 빈 병을 줍고 폐지를 모아서 만든 우표감. 세 손가락으로 벌어서 세 손가락으로 쓰는 편지. 그 편지를 2,000통 넘게 보냈어요. 저는 창구에 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남들 모르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9시를 기다렸어요. 자동문이 열리면 고개를 들었고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안도했습니다. 오늘도 오셨구나. 그게 일상이 됐어요. 그날도 9시였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걸음이 느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고무신이 바닥을 끄는 소리가 길게 늘어졌어요. 끄적 끄적. 창구 앞에 서셨을 때 저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볼이 더 깊게 패여 있는 것 같았어요. 눈밑이 검었습니다.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통장을 꺼내고 돈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돈은 1,000원짜리 2장과 동전이었어요. 1,000원짜리 한 장이 젖어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아침 이슬인지 전표를 건넸어요. 할아버지가 펜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글씨 쓰는 시간이 유난히 길었어요. 세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전표를 미셨어요.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입금자명 칸. 순남아 한 번만 보자. 저는 숨이 멈췄습니다. 순남아 한 번만 보자. 글씨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자의 끝획이 흘러내린 것처럼 길게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물기가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시지 않았어요. 참고 계셨습니다. 79살. 평생을 참아온 사람처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입금 처리를 하고 통장을 건넸어요. 할아버지가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오래. 순남아 한 번만 보자. 그 글자가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통장을 넣고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창구를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어요. 할아버지가 멈추셨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드셨어요. 할아버지, 매일 오시잖아요. 3,000원 매일 넣으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전표에 쓰시는 거 다 봤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순남 씨한테 쓰시는 거잖아요. 침묵이었어요. 은행 안이 조용했습니다. 김 과장도 한 기사님도 다른 직원도 가만히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순남이가 말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갈라진 목소리. 살아있을 때 매일 그랬어. 아침마다 3,000원씩 모으자고. 그래 가지고 제주도 가자고.
할아버지의 입술이 떨렸어요. 평생 정선 밖에 안 나가 봤거든. 우리 순남이가 텔레비전에서 제주도 보고는 한번 가보자고 매일 3,000원만 모으면 된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못 갔어. 끝내 못 갔어.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줄기. 조용히. 순남이가 떠나고 나서 영감이 약속 안 지키면 순남이가 서운해할 끼니까. 할아버지가 점퍼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셨어요. 빨간 표지. 모서리가 해진 통장. 매일 3,000원. 순남이한테 약속한 거요. 할아버지가 통장을 두 손으로 쥐셨어요. 세 손가락과 온전한 오른손으로. 빈병 팔면 3,000원 돼. 폐지 모으면 3,000원 돼. 그러고 와서 넣으면 순남이한테 편지 하나 붙이는 거요. 할아버지의 눈물이 통장 표지에 떨어졌습니다. 순남아, 영감이 오늘도 왔다. 그 말이 하고 싶어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 은행 한가운데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세 손가락, 거칠고 갈라지고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힌 손, 빈 병을 줍고 폐지를 모으고 전표에 편지를 쓰던 손. 할아버지, 순남 할머니가 다 받으셨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를 내려다 보셨어요. 2,000통 넘게 다 읽으셨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런가? 네. 순남이가 읽었을까? 네, 할아버지. 매일 읽으셨을 거예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어요. 구부정한 등이 더 구부러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함께 울었어요. 은행 안이 고요했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 기사님이 자동문 옆에 서서 눈을 닫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울었어요. 모두. 한참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저는 손수건을 꺼내 할아버지께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받아들고 눈가를 닦으셨어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종수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점장이었어요. 오정국 지점장이 지점장실에서 나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지점장이 할아버지를 아셨습니다. 오 지점장. 할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어요. 알아보시네요. 지점장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지점장이 할아버지 앞에 섰어요. 저는 두 분 사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지점장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수빈 씨, 내가 이 은행에 처음 발령받은 게 25년 전이에요. 네. 그때 나도 수빈 씨처럼 신입이었어. 지점장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종수 씨 부부가 처음 이 통장을 만드셨을 때 내가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순남 씨가 그러셨어요. 아저씨, 우리 매일 3,000원씩 모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주도 갈 거예요.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순남 씨 얼굴이 얼마나 화나던지. 종수 씨가 옆에서 그러셨죠. 이 양반이 텔레비전에서 감귤 보고는 미쳐가지고 하면서 웃으셨어요. 할아버지가 피식 웃으셨습니다. 눈물 자국 위로. 그랬지. 순남이가 감귤 보고 난리였지.
그 뒤로 정말 매일 오셨어요. 부부가 같이 3,000원씩. 지점장이 말을 이었어요. 순남 씨가 편찮으신 뒤로는 종수 씨 혼자 오셨고 은행 안이 고요했습니다. 순남 씨 돌아가시고 나서도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시더라고. 지점장이 저를 봤어요. 수빈 씨, 내가 왜 승인을 바로 내줬는지 알겠어요? 네, 나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점장이 알고 계셨습니다. 25년 전 신입 시절부터 할아버지와 순남 씨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보고하지 마세요. 지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이상 거래가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김 과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까까지 신고해라고 말하던 김 과장이 아무 말 없이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한 기사님이 기침을 하셨어요. 내가 매일 아침 셔터 올릴 때 밖에 서 계신 거 알고 있었소다. 한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9시 전에 오셔가지고 은행 앞에서 기다리시더라고. 할아버지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셨어요. 순남이가 늦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 뭐려? 편지를. 늦으면 순남이가 기다린다고. 은행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한 기사님이 셔터를 올릴 때 자동문 앞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쿠션이 깔린 의자. 한 기사님이 가져다 놓으신 거였습니다. 밖에서 서서 기다리시면 다리 아프시잖아요. 할아버지가 그 의자에 앉아 기다리셨어요. 9시가 되면 들어오셨습니다. 제 창구로 오셨어요. 3,000원을 올려놓고 전표에 글씨를 쓰시고 저는 입금 처리를 했습니다. 통장을 건넸어요. 할아버지가 두 손으로 받아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순남아, 영감이 오늘도 왔다. 그 글자가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셨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오세요. 제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멈추셨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당연하지. 순남이가 기다리는데. 할아버지가 나가셨어요. 끄적, 끄적. 고무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김 과장이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수빈 씨. 네. 보고서 내가 없앨게. 저는 김 과장을 봤어요. 김 과장이 멀쩡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가 빨개져 있었어요. 과장님, 뭐? 감사합니다. 됐어. 이래.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박순남 계좌. 2,000통이 넘는 편지. 3,000원, 3,000원, 3,000원. 그 사이사이에 적힌 말들. 순남아 오늘 눈 온다. 순남아 텃밭에 고추 심었어. 순남아 보고 싶다. 순남아 한 번만 보자. 순남아 영감이 오늘도 왔다. 저는 이 통장을 순남이 우체통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 기사님도 김 과장도 지점장님도 어느새 다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정선의 작은 은행에 고무신 소리가 울립니다. 끄적, 끄적. 오늘도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오늘도 3,000원. 오늘도 편지 한 통. 순남아, 영감이 오늘도 왔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3,000원. 누군가에게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이지만 이 할아버지에게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빈 병을 줍고
폐지를 모아서 만든 3,000원. 세 손가락으로 쓰는 한 줄짜리 편지. 2,000통이 넘는 편지. 답장은 오지 않지만 매일 쓰는 편지. 여러분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부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 혹은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오늘도 잘 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